축구 동호회에 간 아내가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연인이 됩니다. 육체관계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애원하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분노해서요. 그 여자를 따라가서 헤어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아내가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예요. 더 분노한 남편은요. 가지고 온 손망치로 출소일이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충남 태안으로 가는데요. 3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어린 자녀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상대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였습니다. 이게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드라마 같지만 실제 사건이고요.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궁금한 게 많아요. 33살이었던 아내는 그럼 원래 레즈비언이었나? 아니면 결혼 전부터 자기 성향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결혼했나? 애도 둘이잖아요. 참고 살았나? 위장 결혼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성 정체성이 바뀐 건가? 이제야 알게 됐나? 자, 그리고 남편은 왜 아내가 아니라 상대 여성을 공격했나? 또 그 후에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의문점 그리고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이 충격적이고 기이한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평범한 30대 부부였습니다. 아이도 둘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에 축구가 유행이잖아요. 특히 뭐 골대녀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 얻으면서 여성 축구, 여성 풋살 직접 하는 게 인기죠. 아내가 축구를 하겠다면서 축구 동호회에 갔습니다. 남편도 응원하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축구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4살 어린 29살 여성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친해졌을 겁니다. 운동도 함께하고 뭐 끝나고 밥도 먹고 수다 떨고 그렇게 친분이 쌓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친구 이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동성 간의 연애 감정 그리고 불륜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러던 2023년 3월 10일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당시에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데 내 아내가 여자를 좋아해? 나를 버리고 여자랑 연애를 해? 레즈비언이야? 그럼 결혼은 뭐야? 이런 배신감, 분노, 수치심, 혼란 모든 감정이 좀 섞여 있었을 겁니다. 또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건을 저희가 처리해 봤는데 그때 상대에 대한 어떤 분노보다는 혼란과 수치심 이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훨씬 더 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의 남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남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신 차려라. 우리 애들 생각해야지. 저 여자 정리해.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아내가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내의 연인인 29세 여성을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6일 저녁 8시인데요. 태안에 있는 이 집에서 부부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완전히 관계가 파탄됐거나 서로 뭐 멀리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내의 연인이 남성이었다면 이렇게 되긴 쉽지 않죠. 이미 한참 전에 끝장이 났을 건데요. 아무튼 아무래도 동성이다 보니까 잠시의 어떤 혼란, 실수, 착각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애원을 하고 마음을 돌리라고 설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때 또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이 간절했을 거예요. 제발 그 사람하고 끊어라. 우리 다시 잘 시작하자. 애들도 있지 않냐. 자, 그런데 아내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남편이 이렇게 애원하는 순간에도 휴대폰으로 이 여성 애인과 인스타그램 DM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이 그걸 또 봤거든요. 네, 너무나 화가 나죠. 집을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요. 미리 확보해둔 아내의 공기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내와 연인이 주고받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다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집의 비상계단에서요. 아내와 연인,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키스를 하는 등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 이거를 목격합니다. 뭐 글로 보거나 메시지 훔쳐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것과 직접 어떤 행위 장면을 보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자, 남편이 그 순간 결심을 합니다. 야, 내가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는 저 여자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이 내용이 판결문에도 담겨 있는데요. 저 여자를 없애야 된다. 저 여자만 사라지면 아내가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가 됐어요. 두 여자는 헤어졌고요. 남편은 이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뭔가 낌새를 채고 남편 뒤를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새벽 2시에 길거리에서 만난 겁니다. 이게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지만 전부 다 실제 사건입니다. 자, 아내가 나타나니까 남편은 더 폭발했습니다. 격분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내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 애들한테 가! 집으로 가라고! 그리고 아내가 현장에서 떠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여기서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손망치를 꺼냅니다. 이거는 아까 아내가 연인하고 DM 주고받는 거 본 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집에 있던 신발장에서 챙긴 손망치입니다. 이거를 6시간 동안 품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여러 번 가격합니다. 피해자가 손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손가락이 골절됐어요. 그만큼 강하게 내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굴을 맞았거든요. 얼굴 뼈가 골절됐습니다. 안화골절, 눈 주위의 안면 뼈가 부러진 거죠. 자,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범행 도구, 손망치,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이거 머리잖아요. 정수리 안면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아내가 이 공격하는 것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말렸고요. 범행은 중단이 됐습니다. 가까스로 이 피해자는 목숨을 건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조금만 더 세게 맞았다면, 조금만 더 많이 맞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말리자 남편은 멈췄고요. 자신의 차에 올라타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술 마신 상태였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6%,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살인미수로도 처벌받았지만 그 후에 있었던 바로 직후에 한 음주운전으로도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산까지 13km나 갔거든요. 근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갔는데요.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목격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후회와 반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7천만 원이나 줍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이 피해자는 이 돈을 받고 합의금 받고 저는 처벌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서산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자,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점들. 우선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범행 전에 미리 손망치 준비하지 않았냐, 준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냐, 이거는 범행을 계획한 거다. 그리고 또 도주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해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피해, 또 정신적인 피해 매우 크고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망치로 때린 겁니다. 머리를 맞았고 얼굴을 맞았고 손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또 얼굴 뼈까지 안화골절까지 왔다. 병원에 실려갔다. 반면 유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전과인데요. 전과가 없어요. 선고유예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선고유예는 유죄는 유죄인데 한번 봐준다. 판사가 봐주는 겁니다. 이런 선고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있었고요. 선고유예가.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7천만 원이면 꽤 많이 준 거거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한 건데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별별 사건 다 만나고 별별 일을 다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 정도는 대중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텐데 이거 알리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예전 사건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도 꽤 많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판결문 소개가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그냥 이야기로 쭉 풀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잘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 그나저나 이 사건은 이 판결 후에도 많은 의문점을 줍니다. 아내가 원래 동성애자였을까? 또는 결혼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속이고 숨기고 위장 결혼한 거냐? 아니면 결혼 생활하면서 이게 바뀐 거냐? 이게 판결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감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판결문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요즘에 주변에도 보면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또는 예전에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러면 상대방이 속는 거 아니야? 상대방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나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나중에 큰 다음에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사실은 우리 아빠가, 이걸 알게 되면 더 충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하지만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건, 이 부부들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죠. 남편. 아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돌아오라고 했어요. 반면 아내의 연인을 공격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편은 달랐던 겁니다.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들한테 가라. 너 왜 집에 가야지. 애 놔두고 새벽 2시에 여기까지 왔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는 29살의 피해자만 공격을 했는데 내 아내는 잘못이 없다. 저 여자가 꼬신 거다. 그래서 잠깐 착각에 빠진 거다. 실수하고 있는 거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다. 곧 돌아올 수 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아내가 정신 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남편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내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 두 여자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해서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남편이 징역 2년 6개월형 받았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가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과도 없고 하니까요. 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출소일이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4월인 거죠. 2년 6개월 후에. 하지만 그 전에 출소했을 가능성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남편이 출소하기 전까지 아내는 어떻게 지냈을까? 뭘 했을까? 그리고 2명의 자녀들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까? 나이가 어립니다만 아빠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왜 어디 있는지, 왜 감옥에 갔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 엄마가 여자애 만나느라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을까? 아마도 어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빠가 왜 안 보이냐? 왜 집에 없냐? 어디 갔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둘러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남편이 얼마 전에 출소했거나 또는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함께 살 수 있느냐? 또는 이미 이혼을 했느냐? 자, 형사 판결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크게 2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내가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잠시 뭔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뭔가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원래로 돌아오자라고 결심했을 수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아내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때리고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없던 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정반대입니다. 가정이에요.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남편이 감옥에 갔다. 잘 됐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을 감히 때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어? 골절까지 시켜? 살인 미수를 해? 죽이려고 해? 나는 이 남자 못 살아. 나는 내 인생 산다. 내 진정한 사랑 찾아가지고 간다. 라고 결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29살 피해자 7천만 원 받고 합의했는데 신체적인 후유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안아골절 또 손가락 골절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29살의 피해자 7천만 원 받고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신체적인 후유증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아골절도 당했고 또 손가락 골절도 있었으니까요. 또 그 외에도 판결문이 지적한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도 꽤 클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이 감옥에 갔고 그리고 출소한 후에 이 두 여자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둘이 마음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서로 원수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따라왔지만 상대방이 또 버렸을 수도 있고 판결문은 없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 후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아내의 동성불륜에 분노한 남편의 살인미수 사건 판결문 살펴봤습니다. 불편하고 괴로운 사건이지만 또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